네, 이번에는 논술 시험과 지식 활용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다른 강의에서 논술 시험이 예전에는 지식을 암기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지식을 활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뭐다? 논술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이라는 이 교육기관과 논술시험이 어떤 연결고리를 띠고 있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좀 쉽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림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그림만으로 충분히 왜 과연 대학에서 이 논술이 중요하고 대학에서는 또 우수한 인재를 왜 논술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면 훨씬 더 논술시험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논술시험이라는 거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그걸 아웃풋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논술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시험이라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와 있냐면 어떤 타인의 학문적 소양, 즉 제시문을 타인의 글, 제시문을 요약해서 그걸 해석해보고 혹은 평가해보고 이러한 요약과 해석과 평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끄집어내는 형태, 이게 바로 뭡니까? 논술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두 문제다 그러면 1번은 요약, 2번은 자기주장. 어느 대학은 문제가 세 문제다 그러면 1번은 요약, 2번은 해석이나 뭐 평가, 또 3번은 자기주장. 그래서 큰 틀에서 논술은 뭐다? 타인의 글을 요약해서 나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그걸 뭐다? 다시 재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으로 이끌어내는, 이게 바로 논술시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술시험의 이 디테일한 과정이 대학 4년 동안에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대학의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요 레포트라는 것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레포트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요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텍스트 책 한 권을 교수님이 우리에게 과제로 내주죠. 이걸 뭐 A4 용지 한 4, 5매 정도로 요약해서 레포트로 제출해라 하게 되면은 그게 타인의 학문을 나의 언어로서 의미화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레포트와 요약에 관련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로 요약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받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여러분이 뭘 묻습니까? 바로 이 자기주장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레포트는 요약의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장을 답안으로 써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다? 자기주장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 중간에 뭐다? 해석과 평가는 요약이라든지 자기 주장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대학의 학문을 배우는 과정도 우리가 뭐다? 이러한 논술시험의 과정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논술시험이 봤는데 우수한 논술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을 갖다 접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뭐다? 이러한 학문의 과정도 잘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이를 갖다 뭐다? 나름대로 동일시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술시험과 대학의 과정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시험의 기본 원리인 타인의 지식을 요약해서 그걸 해석평가하고 자신의 주장으로 활용, 아웃풋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과정처럼 대학에서 배우는 우리가 학문의 과정도 타인의 지식을 나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평가해서 새로운 나의 자기 주장으로서 교수님에게 중간이나 기말고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이 학문의 과정,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를 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논술시험이 뭐다?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1학년부터 4학년, 4년간의 과정을 축약시킨 형태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시험을 잘 치르는 수험생은 대학 과정도 학문의 과정을 잘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각 대학마다 논술로 입학한 수험생들의 결과를 봤더니 실제 대학 과정을 올바르고 성실하게 잘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시험이 단순하게 누가 더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학문이라는 대학의 본연의 그 목적에 충실한 수험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논술시험만큼 정확도가 높은 게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논술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사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특정 걸 암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켜켜이 쌓인 나름대로 타인의 글을 이해하고 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잘 정립시킨 그러한 인재를 뽑기 위한 시험으로서는 이보다 더 적절한 시험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학 입시나 아니면 편입학 시험에서 여러 가지 선발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논술시험이 가장 대학에 걸맞는 인재를 갖다 뽑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도가 아주 높은 시험 종류의 하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또 덧붙인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러고 대학생 편입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논술 외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학 입학에서 크게 써먹을 게 없습니다. 뭐 영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대학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영어로 다시 공부를 해야죠. 점수를 높인다는 그 자체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학 선발 과정으로서의 영어 점수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학 가서. 그런데 논술시험은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게 되면, 우리 인문사회가 문과 계열은 어떻습니까? 대학 과정이 이 레포트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논술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 때 준비했던 이 논술시험 자체가 그대로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형태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시험을 통해서 현대사회 학문이 지향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활용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 활용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논술시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식이 들어가는 인풋, 그 다음에 이 활용을 통해서 아웃풋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바로 뭐냐면 시사가 되겠습니다. 시사.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전문적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기타 모든 분야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시사적인 나름대로 상식 수준의 이 시사가 풍부했을 때 타인의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로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